오늘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 동영상을 제외하면 사실 이어지는 분석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보통 이제 8, 9월달 정도가 주식 시장이랑 크립토 시장에는 되게 좋지 않은 달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 기존과는 좀 반대로 되는 그런 시기가 될지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그것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염두에는 두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구역이 의미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알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은 횡보하지만 알트코인이 내려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까지는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스톡 같은 거를 제가 봤었을 때 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중간이에요. 아직 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이 구역을 깨뜨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 라는 생각을 봤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냐면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2평이 꺾인다라고 하고 20일 2평, 빨간색 선이 20일 2평이거든요. 여기서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아래로 쭉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쭉 빠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노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 크로스 될 때 이렇게 쭉 빠질 확률이 되게 높죠. 여기도 똑같고요. 쭉 빠졌다가 반등했지만 빠지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만약에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해서 쭉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빠졌는데 치고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지면 밑으로 이 구역, 계속 고점에서 저항 나왔던 이 구역을 결국엔 뚫었는데 여기에 뚫린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여기를 뚫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한 번에.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뚫렸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를 그때 다시 뚫을 수 있을까, 한 번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테스트, 리테스트 정도만 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기가 이제 크로스 나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비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그래서 한 캔들에 지금 1주거든요. 기간으로 봤었을 때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내려가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뚫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뚫려서 이러고 있지 않는 이상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말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코인이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1% 정도 하락을 했고 반등이 좀 나와서 1%내 안에 걸쳐 있는데 계속 이 구역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기는 하죠. 그리고 저번에 그랬던 이 초록색 구역 여기서 지금 계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구역은 이것도 잠깐 이걸 꺼본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구역이에요. 초록 색깔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봤었을 때 이런 구역을 뚫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구역에서. 거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구역대는 계속 저항이 나왔다가 결국에 뚫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은 사실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계속 반등이 나오고 쉽게 뚫리지는 못하고 횡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때 FTX 사건이 이 구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FTX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큰 이슈고 계속 지키려고 했던 구간을 한번 깨고 올라온 형태가 된 것처럼 이번에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깨고 올라오겠지만 만약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횡보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상황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솔직히 그냥 차트의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초록색 구역을 사실 깨지 않는 게 좀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하나, 이런 구역이 깨지더라도 뭔가 그게 어떤 악재의 단발성 이슈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 하락이 있겠냐는 하지만 가짜 하락처럼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 구역, 파란 색깔을 뚫었을 때도 이 구역이 깨지면 그림이 좀 더 나쁜 형태지만 바로 올라온 것처럼 뭐 이 상황에는 이제 비트코인 정부가 실크로드 코인 팔았을 때잖아요. 그걸로 이제 좀 하락세가 나왔던 거니까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계속 횡보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까지는 18,000달러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가격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21,000달러까지 내려와서 반등하거나 18,000달러까지 내려와도 그 비트코인이 이런 하락장의 느낌까지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길게 장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저는 이 18,000 이하로 깨지는 이런 상황이 다시 유발될 때는 저는 그런 12,000달러까지 볼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 이 구역을 바라보기에는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의미 있는 만한 가격대가 세 군데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구역에서는 매수의 기회의 자리를 보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방향을 쉽게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이런 구역을 지키고는 있다.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유명 어떤 기관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를 계속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가 21,000에서 27,000달러인가? 그 구역에서 계속 매집을 할 거라고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21,000에서 27,000이라고 하면 이 구역인데 결국 이 구역 안에서 매집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한 기관도 있습니다. 알트 도미넌스까지 한번 볼게요. 이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봉으로 좀 넘어와서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태에서 반등이 이번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이 구역까지 올라가서 뚫으면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하락의 흐름에서 벗어나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를 뚫고 가면은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는 좀 벗어난 것처럼 지금도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났다. 좀 크게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한들 이런 구역처럼 떨어진다라고 한들 새로운 추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가면 새로운 흐름,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 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구역대 전 고점에서 저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역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게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 오면은 냅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볼베니랑을 좀 켜서 보면은 제가 그려놓은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고점을 그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2018년도 고점인데 그때 불장 오고 2019년까지 하락을 하고 코로나 빔 이후로 이제 상승을 한 거잖아요. 2020년도 3월인가? 상승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강력한 저항 구역되고 그 구역이 되게 의미 있는 구역이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잠깐 이렇게 꺼서 보면은 올라갔다가 저항 나왔던 자리, 거기서 저항 나오고 끝난 자리, 알트 도미넌스로 끝난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다시 한번 왔을 때 거기서 저항이 세게 나왔죠. 세게 나와서 거의 6, 70% 이상은 다시 내뱉고 다음번에 왔을 때 강하게 뚫어 올렸죠. 강하게 뚫어 올리고 고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왔고 이런 구역도 지금 지지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선으로 그었는데 이걸 좀 영역으로 잡으면 이런 구역까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반등 한번 다시 나왔고 떨어지면서 세게 뚫렸을 때 결국에 이런 구역을 뚫렸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그런 자리는 저항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온 상태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금 재차 시도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이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다시 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추세선으로 좀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눌리고 가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그래서 도미넌스도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보면 되고 이번에 만약에 좀 하락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저점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도미넌스도. 이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만약 거기가 깨져서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추면은 아직은 하락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만 봐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구역을 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커요. 하지만 이게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도 저는 아직 이거는 나쁘게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저점을 갱신한다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구역까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비트코인만 한번 다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구역에서도 지금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들이 좁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 곧 방향성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좀 해도 괜찮겠네요. 도미넌스가 결국에 비트 도미넌스는 지금 조금 내렸고 알트 도미넌스는 조금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락한 거 대비 알트가 생각보다 많이 잘 버티고 있어요. 최근에. 분명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어떤 코인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쌍바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쌍바닥이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좀 보면은 매수를 받아야 되는 근거는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매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다른 걸 보지 않고 이것만 딱 본다라고 하면 매수 받는 자리는 맞습니다. 왜냐면 손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샀다가 깨지면 팔면 되거든요. 알트의 진입의 상태로 봤을 때도 나쁘지만은 않은 자리다. 왜냐? 그 다음 내 행동을 확실히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매수의 진입이기도 하지만 이거 깨져서 손절 안 하잖아요. 이거 하락 엄청나게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깊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격 하더라도 거의 3, 40%는 빠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빨리 대응을 안 하시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땅바닥이라고 해서 사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자리로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데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비슷한 자리 뭐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깨지면 큰일 나는 자리. 여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타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깨지면 분할 매수해서 여기서 뭐 30% 내려간다라고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걸 사서 여기서 파는 그런 전략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도 여기잖아요.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왜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코인들은 이런 바닥이 나온 쌍바닥도 여기서부터 봤었을 때 이 구역 지금 이런 구역이 다른 코인들의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매수를 받아야 될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빨리 왔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얘는 이제 다시 여기를 안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좋은 차트가 그나마 좀 좋았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왔죠. 이렇게. 이오스. 근데 분명히 깨진 것도 있어요. 그런 바닥을 지금 여기가 그 자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또 하나 더 좀 더 시총 높은 걸 볼까요? 스텔라로맨 이런 거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결국에 이 중요한 자리라고 그어놨던 거 이 부분까지는 지금 한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선으로 잡아서 그런 거지 이거를 원래는 제가 영역을 잡아요. 이게 이 꼬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영역을 잡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리테스트 자리면서 매수 받을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쌍바닥으로 그때 저점 하락해서 나온 저점에서 반등이 다시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알트가 하락의 끝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또 들긴 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한동안 나락가는 그런 형태의 코인들이 되게 많아요. 나락이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지금 좀 분할 매수처럼 한번 아니면 시드에 뭐 한 20% 정도를 매수는 받고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알트들의 모습과 이 일반 잡주의 모습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지금 상황을 하셔야 되거든요. 메이저 알트는 저런 식으로 조금씩 반등할 수 있는데 잡주들은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반등 자리가 아니어서 뭐 밀크 같은 것만 보더라도 좀 다르죠. 아까 그런 애들보다는. 이런 자리가 지금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잡주로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